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 저탄고지할 때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뭐를 주의해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료할 때 제가 몇 분의 사례를 봐서 요런 거는 한번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요즘에 비타민 D가 워낙 잘 알려지고 또 많이 좋은 제품도 나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혈액 검사하다 보면은 수치가 30 이상이 정상이고 30 이하는 결핍인데 수치가 너무 잘 나와서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경우가 있어요. 막 거의 우리가 50에서 70 정도면 항암 용량인데 그런 뭐 용량이 나오고 그 이상도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잘 챙겨 드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몇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검사를 했는데 검사실에 전화가 왔죠. 비타민 D가 측정이 안 된다. 에? 측정이 안 돼? 무슨 말인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높아서 검출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었다는 거죠. 어떤 수탁업체는 한 100 정도, 어디는 150 정도로 돼 있는데요. 제가 의뢰하는 데는 150이 한계치였는데 150이 넘어버려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150 이상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비타민 D가 높게 나오면서 이분들의 혈액에 칼슘 농도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였죠. 고칼슘 혈증이 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칼슘 혈증이란 무엇이냐? 우리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그 칼슘을 올려서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뭐 구루병 같은 뼈가 약해진 병이 오고, 근데 고칼슘 혈증은 혈액 속에 너무나 많이 이 칼슘이 쌓이는, 너무나 떠돌아다니는 그런 증상인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사실은 비타민 D를 적정히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지만 고칼슘 혈증이 올 정도로 먹게 되면 뼈가 오히려 약해지고 골 감소증이 오고 뼈도 아프고 그다음에 골밀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관절이나 이런 데 관절 통들도 잘 생기고 통풍도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원래 햇빛이기 때문에 기분도 좋게 하고 어떤 우울증도 좀 덜 해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고칼슘 혈증이면 우울증이 생겨요. 정서 장애가 오고 사고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한 거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목이 마릅니다. 물을 먹어도 목이 말라서, 그리고 또 소변을 자주 봐요. 그거는 몸에서 너무 쌓여있는 칼슘을 희석시켜서 배출시키려는 어떤 대사인데, 이거를 보고 당뇨가 아닌가 의심해서 당뇨 검사를 받게 되는 환자분들도 계셨어요. 그 외에도 어떤 가려움이라든지 고혈압, 피 속에 칼슘이 너무 많이 다니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 궤양도 잘 생겨요. 뭐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서 위궤양이 온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가능합니다. 고칼슘 혈증이 올 정도로 먹으면 가스트린이라는 걸 분비해서 위산 분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위궤양이 올 수 있어요. 매운 것도 안 먹고 헬리코박터 균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데도 위가 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췌장염도 와요. 만성 췌장염은 사실 상당히 흔한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이 아픈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췌장 효소가 올라가 있고 췌장 초음파에 보면 석회화가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위가 아픈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칼슘 혈증은 췌장염도 일으킬 수 있는 안 좋은 병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D의 용량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과 이제 알아본 결과는 하루에 한 5,000 IU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그 정도는 고칼슘 혈증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측정 불가가 나온 분들은 보통 하루에 10,000에서 15,000 유닛 이렇게 드셨던 분들이었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이게 올라가는 것도 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먹었는데도 많이 올라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많이 드셨는데도 별로 안 올라가는 분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한 번에 맞는 뭐 비타민 D 주사 같은 건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한 번에 맞는 비타민 D 주사는 22만 IU나 26만 IU로 이렇거든요. 28만 IU인가? 근데 그건 또 괜찮아요. 몸에 비타민 D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쓰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매일 10,000 IU 이상의 고용량의 비타민 D를 계속 꾸준하게 먹는 거.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 뭐 28만 IU 해도 그것을 뭐 2개월, 3개월 나누면 10,000 IU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용량을 주의하셔야 되고, 좋아지려고 더 먹다가 오히려 정반대의 증상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뼈가 튼튼해지려다가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좋아지려다 골다공증 약해지고, 기분 좋아지려다 기분 나빠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타민 D 드실 때는 꼭 코팩터가 중요한데, 비타민 D의 또 중요한 코팩터는 잘 아시는 건 마그네슘 있죠.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은 혈액 속에 칼슘 농도가 올라갔을 때 이 칼시톤이라는 것을 분비하는 것을 도와줘서 뼈로 가게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이제 마그네슘이니까 마그네슘을 항상 같이 드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A와 비타민 K2 이런 코팩터들을 같이 드시면 혈액에 있는 칼슘을 빼다가 뼈에다 갖다 집어넣는 역할을 비타민 A와 K2가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K2, 비타민 A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같이 비타민 D가 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같이 가지 않고 비타민 D만 계속 과다하게 올라가 버리면 이런 뜻하지 않는 황당한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다. 그리고 골고루 영양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저탄고지할 때 주의해야 될 이유는, 저탄고지할 때는 우리가 목초모공 고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뭐 암 환자분이나 몸이 너무 안 좋은 분들한테는 목초모공 고기로 하셔라. 또 그런 유기농 치즈를 드셔라. 뭐 버터를 드셔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고기나 뭐 치즈나 뭐 버터나 이런 거를 드시는 분이 사실 더 많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면 우리가 목초 먹지 않은 고기나 치즈나 버터나 이런 데는 비타민 K2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고칼슘 혈증만 생기고 뼈가 튼튼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혈액 속에 올라간 칼슘을 잡아다가 뼈에다 집어넣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다른 A나 K2나 마그네슘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비타민 D가 빨리 올라가 버리면 뼈가 약화가 되고 그야말로 칼슘 패러독스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석회들이 이제 많아지면 뭐 신결석, 신장결석, 뭐 관절의 석회와 연골의 석회와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탄고지 할 때 비타민 D를 적당하게 드시고 5,000 IU 정도로, 그다음에 목초 먹은 고기나 뭐 기버터는 목초 먹은 고기에서 추출한 거니까 K2가 있죠. 아니면 어떤 뭐 유기농 치즈에도 비타민 K가 있는데 비타민 K2가 있는데 이런 걸 못할 시에는 K2를 보충해준 영양소를 따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3케이스 정도를 봐서 요거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한 저탄고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